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돈 파는 가게 유튜버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족한 제가 지식 나눔을 하고 있지만 가끔씩 저도 또는 듣는 분들도 책을 통해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아직까지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만 있었죠. 그러던 차에 최근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죽기엔 너무 젊고 살기엔 너무 가난하다라는 제목인데 공감되시는 분도 있죠. 이 돈 파는 가게 책 나눔의 프로그램 제목은 우선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는데 돈 파는 가게 책꽂이. 그래서 오늘은 죽기엔 너무 젊고 살기엔 너무 가난하다라는 이 책을 가지고 돈 파는 가게 책꽂이 테스트 겸 책 나눔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돈 파는 가게 책꽂이 죽기엔 너무 젊고 살기엔 너무 가난하다. 우선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자, 저자는 김남순 대표인데요. 지금 현재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커리어가 많이 달라요. 저는 맨땅에 헤딩 아스팔트 프로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한국시티은행 이사, LG투자증권 PB본부장 등 30대 때 상당히 화려한 커리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년에 한 200회 정도 기업단체 등의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책을 쓸만한 충분한 능력자다. 우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잘 더하기, 마르지 않는 셈을 준비하라인데, 이 책의 부제라고 할까요?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복한 부자가 되는 사칙 연산의 비밀입니다. 사칙 연산은 뭐하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죠. 그래서 목차를 보면 제 1장은 잘 더하기, 마르지 않는 셈을 준비하라. 이건데 우리가 월급이 평생 나오지 않죠. 직장이나 또 어떤 사업을 통해서 버는 이 소득이 은퇴 이후에도 계속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주머니에서 아마 그 이야기인 듯하고 2장은 잘 빼기, 사칙 연산에서 빼기입니다. 세지 않는 소비의 그물을 쳐라. 돈 파는 가게 동영상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재테크의 세 가지 재테크. 첫 번째는 잘 버는 것, 두 번째는 잘 아끼는 것, 세 번째가 아껴서 남은 돈으로 불리는 것,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재테크죠. 저는 첫 번째 재테크, 잘 버는 것, 이것을 가장 고급진 재테크, 그 다음 고급진 재테크가 잘 아끼는 것, 마지막으로 그렇게 아껴서 돈을 불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재테크를 가장 후진 재테크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 책에서 잘 빼기도 두 번째 재테크에 대한 내용인 듯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잘 불리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후진 재테크, 가장 많이 하는 재테크. 이 잘 불리기는 돈에 시간과 철학을 입혀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두었네요. 4장은 잘 나누기, 이제 나누기입니다. 사측 연산에서 목표를 나누고 통장을 쪼개라. 목표 관리. 돈에 꼬리표를 달아라. 저도 가끔씩 말씀을 드리죠. 5장에는 잘 챙기기, 부스러기 챙기기.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챙겨라. 이렇게 목차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한번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또 책도 팔려야 하니까 그것은 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읽고 조금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 몇 가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후반부에 오른쪽 위에 느낌표 클릭하시면 일단 교보문고 이 책에 대한 상세 페이지 소개로 링크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조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확천금이 아닌 일확만금의 시대다 이런 꼭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자, 일확천금은 알겠는데 일확만금이 무엇일까 좀 궁금했는데 이 일확만금은 만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만원을 잘 활용해서 불려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시죠. 일확천금하고 비교가 되는데 이 책에는 어떤 여론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이 페이지가 시작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부자가 되고 싶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답변을 훨씬 더 많이 했겠죠. 열에 8, 9은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해도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질문에는 겨우 5.1%가 그렇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자, 직장 생활해서는 큰 돈을 모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5%라는 거죠. 또 반면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현재 삶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70%에 가까운 68.2%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확천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17명 정도는 로또와 같은 일확천금이 아니고는 큰 돈을 모으기 힘들다, 현재 삶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듣는 분들은? 저자는 이 책에서, 이 꼭지에서 바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과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 중 무엇이 현실적일까요? 어떤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과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을까라는 거죠. 당연히 후자,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더 높겠죠. 재밌는 분석이 있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814만 분의 1이라고 하면 느낌이 안 오죠. 세 가지로 비교해 실례를 들어 놓았는데 첫 번째는 63빌딩,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을 확률이 바로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라고 하네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자, 두 번째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요. 두 번째 확률은 길을 가다가 만나는 불특정한 누군가의 휴대폰 번호를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이 확률이 바로 813분의 1이라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휴대폰 번호, 내 길을 가다가 마주친 사람의 그 휴대폰 번호를 맞히는 확률이 단 한 번에 맞히는 확률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확률. 세 번째는요, 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3대가 연속해서 벼락에 맞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3대가 연속해서. 그만큼 이제 일확천금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냥 로또 복권을 사서 기대하는 것도 안 될까요? 라고 했는데 저자는 이렇게 단호하게 답을 했습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계속 1등에 당첨되지 않고 그 돈을 휴지처럼 날릴 수 있고 그렇다면 희망이 아니라 의욕과 절망이 쌓이고 희망이 사라지고 결국 그 복권을 산 내 돈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사게 되는 셈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떨어지고 나면 아깝잖아요. 또 절망이 거듭되다 보면 의욕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일확천금이 아닌 일확만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원을 잘 모아야 한다. 그까짓 만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힘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죠. 실례로 이렇게 이제
사례를 들어 놓았는데, 만약에 하루 10,000원을 더 벌고 또 하루 10,000원을 아꼈다고 가정하면 20,000원이 생기죠. 10,000원 더 벌고 10,000원을 아끼면 총 20,000원이 생기는데, 그 20,000원을 한 달은 60만 원이죠. 2, 3은 60. 또 1년은 720만 원입니다. 그것을 10년 모으면 원금만 7,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원금만 쌓아두진 않겠죠. 한 연복리 5% 투자 상품에 넣는다면 10년 뒤에는 9,290만 원, 20년 후에는 2억 4,440만 원이 된다. 상당히 놀라운 돈이죠. 이것이 바로 일확천금이 아닌 일확만금의 시대에서 이제 이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일확천금, 이 로또의 좌절을 살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일확천금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에 10,000원부터 잘 아끼고 잘 불려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몸값을 올려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돈 파는 가게 동영상에서 재테크의 3가지 재테크, 가장 고급진 재테크는 뭐라고요?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을 자꾸 이렇게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고급진 재테크입니다. 따라서 이제 끊임없이 몸값을 올려라, 이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죠. 자기 개발 비용, 저도 자기 개발 비용을 하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좀 공직이나 오랫동안 정년까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개발이 참 안 합니다. 왜? 너무 익숙해 있는 거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사기업, 대기업,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 비용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늘 긴장되죠. 시간이 지나면 누가 더 능력자가 될까요? 당연히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 능력은 되겠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부분에서 바로 회사는 망해도 내 능력은 남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테크, 자기 개발비도 당연히 투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정보에 깨어 있어라. 돈 파는 가게 유튜브를 계속 습관적으로 구독하시는 분, 청취하시는 분들은 바로 정보에 깨어 있는 분들입니다. 정보에 깨어 있는 분들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돈 파는 가게 동영상을 가족끼리 같이 들으면 참 좋습니다. 돈 파는 가게 동영상에는 유대인 자녀들의 경제 재테크, 투자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바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깨너머로 부모들의 투자 습관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 거죠. 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도 학교, 직장에서 재테크 가르쳐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하겠죠. 정보에 깨어 있어라. 또 이 정보는 계속 변합니다. 어떤 분은 저희가 돈 파는 가게 동영상을 보고 한 1년 전 동영상을 보고 지금 이게 틀렸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6개월이 지나면 또 그게 맞았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 파는 가게 동영상에서는 제가 주로 장기적인 관점, 이 재테크나 투자는 좀 긴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속에서 또 변동성, 이 변동성의 정보를 계속 또 알아가는 것, 체크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요. 자,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다. 이 이야기도 제가 저희 동영상에 있죠.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은 쌓아두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죠?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너무 쌓는 것에 몰입하다 보면, 즉 쓰는 습관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쓰지를 못해요. 대체로 한 60대 이상 분들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죠. 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많이 긴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껴서 나중에 부를 형성했는데, 문제는요,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왜? 아이들도 다 출가를 했고 다 장성했고 훌륭히 컸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이 돈을 못 써요. 이제는
편안하게 써도 되는데 쓰는 것이 불편합니다. 돈이 있는데. 왜죠? 바로 쓰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무조건 쓰라는 것이 아니라 과소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어떤 말이 있습니다. 계획적인 소비. 어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삶의 만족이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획적 소비죠. 많은 돈을 쓴다고 행복한 것이 꼭 아닙니다. 적은 돈을 쓰더라도 행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 이 책에서는 이 현명한 소비의 3원칙으로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연합니다.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 당연하겠죠. 두 번째는 소비를 통제해서 매달 목표 금액 이상을 저축을 한다. 보통 보면 쓰고 남는 돈 저축한다. 쓰고 남는 돈 없죠. 그래서 먼저 저축부터 하고 남는 돈을 쓴다.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출 예산을 잘 정해야 하죠. 3원칙은 지금 당장 시작한다. 어떤 소비에 대한 또 계획을 했다면 지출 계획을 했다면 예산을 정했다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3원칙을 정해 두었습니다. 소비의 현명한 3원칙. 첫 번째는 버는 것 이상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는 저축부터 하고 남는 돈으로 소비를 하자. 그렇다면 미리 소비 예산, 지출 예산을 정해 두고 써야 한다. 또 지금 당장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인지 욕구인지 이 부분도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할 때 내가 필요하다고 샀죠. 그런데 의외로 필요하다고 산 물건이나 옷들이 잘 입지 않고 잘 쓰지 않고 옷장이나 또 창고에 내버려진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사할 때 많이 느끼죠. 결과적으로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니라 욕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샀다는 건데 저자는 자신의 가정에서 이 필요인지 욕구인지를 항상 서로 대묻는, 가족들에게 물어보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노트북을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아들이 묻는답니다. 아빠, 이게 필요입니까? 욕구입니까?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그 질문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겠죠. 내가 노트북을 새로 장만하는 것이 필요인지 욕구인지. 그래서 기존의 노트북을 더 써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경험이 있다고 이 책에서는 또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저축의 시대, 투자의 시대, 관리의 시대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은 저축의 시대입니까? 투자의 시대입니까? 이것은 너무 잘 알죠? 저축이 아니라 투자의 시대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재테크를 혼자 하기가 참 어렵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로 좋은 자가 필요하죠. 이게 바로 관리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파는 가게 유튜브를 자주 듣고 또 자신의 재테크에 적용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가 공부다. 돈을 잃는 것이 수업료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재무 목표에 따라서 전략도 나누라.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돈의 꼬리표를 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또 그릇에 나누어 놓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은퇴 이후에 주로 목돈도 필요하고 거주주택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연금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주택을 마련한다거나 또 약간의 여윳돈이라든가 또 반대로 연금을 위한 그 꼬리표에 따른 상품들이 다 다릅니다. 동일하지가 않죠. 또한 지금부터 언제까지 준비할 수 있는가, 투자 기간이죠. 그 투자 기간에 따라서 또 다 다릅니다.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바로 이제 재무 목표인데 이 재무 목표를 잘 정하는 것.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에 보면 재정 기록지 있습니다. 이 재정 기록지에 관한 동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기록하는 순간
결과가 달라진다 이것인데,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 재정기록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 재정기록지를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재무 목표도 그런 기록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스스로 재무 목표를 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큰 틀에서의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좀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좋은 빚, 나쁜 빚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좀 나눠 드리고 싶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빚, 나쁜 빚을 기준은 지금 내가 대출을 얻은 것이 나의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좋은 빚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갚을 수 있는지, 즉 상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부채인지, 상한 계획이 없이 덜커덕 그냥 확신, 자신감만 가지고 일으킨 대출인지가 가장 중요한 좋은 빚과 나쁜 빚의 기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상한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로 그저 자신감만 가지고 덜컥 큰 빚을 내면 오히려 나중에 큰 낭패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때까지 벌어두었던 돈을 상당하게 손실 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그 점 꼭 기억하시면 이 좋은 빚, 나쁜 빚에 대한 구분도 조금 명쾌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돈 파는 가게 책꽂이 테스트 삼아 죽기엔 너무 젊고 살기엔 너무 가난하다라는 책 나눔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위 보시면 이 책에 대한 조금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바로 교보에 이 책에 대한 소개, 해당 링크를 연결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는 어떻게든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공유하면 참 좋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02-5360-1545로 전화해 주시거나 카톡 폴더 친구 돈 파는 가게 1대1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